381쪽인가? 계속해서 9장 헛됨에 관하여입니다. 이 사람은 몽테뉴는 그게 한 5번째 줄에 보면은 자유와 한가로움은 내 주요한 존재 방식 이런. 그래서 그런 직책, 공적인 직책과는 철저히 반대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도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우리는 인간의 역량들을 구분해 볼 줄 모른다. 그것들은 확정하기 어렵고 미묘한 영역과 경계를 가지고 있다. 개인적 삶의 능력을 보고 공적으로 쓰일 만한 역량을 짐작하는 것은 잘못된 추론이다. 개인적 삶의 능력, 공적 능력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삶의 영역에도 다양한 또 능력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의 그 능력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그 다음에 밑에서 한 6번째 줄점인가요? 내 생각에는 천박한 정신이 고귀한 일에 적절하지 않는 것 못지않게 고상한 정신은 천박한 일에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사투르니누스 얘기입니다. 사투르니누스는 자기에게 모든 지휘권을 맡긴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벗들이여, 당신들은 나쁜 사령관을 만들어내느라 훌륭한 부대장을 잃었어. 그래서 자기는 부대장으로서는 훌륭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사령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는 겸손의 표현인지 이런 표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384쪽에 밑에서 2번째 줄에 보면은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사이에서라면 나는 내가 어느 쪽인지를 솔직하게 밝혔을 것이다. 이 사람은 폼페이우스 편이죠. 그 다음에 385쪽에 밑에서 5번째 줄에 이 에세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 책 장 제목들은 꼭 그 소재를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말합니다. 때로 그것은 어떤 표식으로서 소재를 그저 가리키기만 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은 나는 이리 뛰고 저리 구르는 시의 약동을 좋아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런 딱 중간에 10번째 줄에 보면은 나는 아무렇게나 요란하게 주제를 바꾸곤 한다. 진짜 주제는 좀 많이 바꾸는 것 같아. 내 펜과 내 정신은 마찬가지로 떠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적당하게 특이해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은 말 잘하기의 고수이자 명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시라고 인정해야 하리라. 그 다음에 388쪽에 밑에서 4번째 줄에 보면은 내가 이야기하려던 것은 잔치판에 찬물기 없는 식의 저 지성이라는 것을 내가 마땅찮게 여긴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삶을 고단하게 하는 기이한 기획들이라거나 세련되기 짝이 없는 견해들은 설사 그 안에 어떤 진리가 담겨있다 할지라도 내 보기에 지나치게 비싸고 불편하다는 사실이다. 거꾸로 그것이 내게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면 나는 바보짓도 허망한 짓도 활용해 보려고 애를 쓰며 타고난 천성을 너무 제어하는 일 없이 그저 자신이 따라가도록 눈 감아준다. 389쪽에 밑에서 5번째 줄에 게다가 나는 기질상 살아있는 이들보다 고인들에 대해 훨씬 공경하는 마음이 든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다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390페이지 첫 줄에 보면은 아르세실라우스는 병든 크테시비우스를 방문해서 공공한 처지에 있는 것을 보고 침대 머리맡에 가만히 돈을 넣어주었다.
그 사실을 감춤으로써 고마워하지 않아도 되게끔 한 번 더 마음을 쓴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393쪽에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10번째 밑에서 그 밖에 자기 이름과 지위를 물려받는 아들들을 통해 미래와 이어진다고들 이야기하는 저 강한 결합에 대해 나는 조금도 개념치 않으며 이 사람 아들 없습니다. 딸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나는 나 자신에게 이미 이 세상과 이 삶에 넘칠 만큼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 394쪽의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자식이 없는 행편도 그 나름의 이점들이 있다. 아들들이란 바랄 만한 이유가 썩 많지 않은 것들 중 하나인데 특히 그들을 좋은 자식으로 키우기가 몹시 어려운 이 시절에는 더 그렇다. 요즘 시절에 그래서 애들을 안 낳는 것. 아들을 얻었다가 잃어버린 사람들은 당연히 애통해 할 만하다. 참척이라고 그러죠. 참척.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는다고 그러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 다음 밑에서 한 5번째 줄에 나는 인색함이 야심만큼이나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불명예 만큼이나 고통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떤 사람들은 고통보다는 불명예를 고통만큼 피해야 한다고 할 텐데 불명예만큼 정신적으로 명예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건강이 학문만큼이나 재산이 기종만큼이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자이다. 르네상스 이후의 시대의 사람인지 몰라도 부에 대한 그런 있는 것 같아요. 중요시하는 것. 우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할 때 인색은 재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너무 아끼고 쓸 경우에 지나치게 아낄 때 인색이라고 그러고 보통의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재산 많은 사람이 아끼 쓰면 째째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면 낭비인데 적절하게 쓰면 자유인 다음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로마 시민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로마 시민증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397쪽에 보면은 6번째 줄에 우리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을 당연시하는 모두의 습관은 우리를 멋지게 공경에서 벗어나게 도와주겠다. 우리 자신이란 불만에 가득 찬 대상이다. 거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비참과 헛됨 뿐이다. 우리가 낙담하지 않도록 대사에는 적절하게도 우리의 보는 행위를 바깥쪽으로 던져놓은 것이다. 너무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보면은 397쪽의 밑에서 10번째 줄에 보면은 옛날 저 델프의 신이 우리 밑에서 10번째 줄이죠. 우리에게 했던 명령은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그대 내면을 바라보라. 앞 위에서는 다른 곳을 바라보라 그랬고 여기서 내면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아마 이게 적절하게 내면과 외부를 다 보라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이 세계는 그 모든 시선을 늘 안으로 향하고 있으며 자기를 맹상하기 위해 늘 눈뜨고 있다는 것이 너는 보이지 않는가? 안으로건 밖으로건 너에게는 늘 헛됨 뿐이지만 외부로 덜 뻗으려 할수록 그 헛됨은 줄어들리라. 이건 좀 제목이 헛됨에 관한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죠. 밖으로 보라 이렇고 마지막에는 보면 이게 자기 자신의 삶이
좀 헛되다, 허망하다 이런 문구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도 397페이지의 그 위쪽 부분에 우리 자신이랑 불만이 가득 차 있다. 외형을 바라볼 때에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불만스럽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내 내면에 좀 더 집중해라. 내면 성찰이 필요하고 자아 발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나는 이게 그 적절하게 그냥 막 중용을 택해서 욕심을 부리고 살라는 그런 얘기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 시는 말하고 있었다. 오 인간이여, 너를 제하고는 세상 만물이 우선 자기를 탐구하며 자신의 필요에 맞게 자신의 욕구와 작업에 한계를 둔다. 너처럼 등 비고 보잘것없는 자는 따로 없는데도 너는 우주를 깨안으려 한다. 아는 것 없는 탐색자요 판결 것 없는 재판관이 너는 결국 웃음거리 소국에 나온 어릿광대일 뿐이로다. 너무 자신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을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얘기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 장이 넘어갔고 10장 바로 갑시다. 자기 의지를 조절하는 것에 관하여. 재밌는 아주 중요한 딱 언급이 있습니다. 밑에서 6번째 줄에 나보다는 운명의 신이 그에 대해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고통에 대한 해모와 쾌락에 대한 사랑 사이 중간을 택해야 한다. 그리고 플라톤은 둘 사이에 중간에 있는 삶의 길을 접어간다. 그러나 나를 나로부터 떼어내고 다른 곳에 일중하게 하는 정념들이라면 나는 그런 정념들을 전력을 다해 맞선다. 남에게는 자기를 빌려주기만 해야 하고 오직 자신에게만 자기를 내주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나의 의지는 스스로를 남에게 저당잡히고 매이는 것을 쉽게 여기더라도 나 자신은 그것을 오래 견뎌낼 수가 없다. 그렇게 하기에는 내 천성이나 내 습관이 너무 여리다. 이게 나의 의지와 내 자신을 분리했는데 이걸 보면서 내가 미 최초의 흑인 합참 의장이 있습니다. 콜린 파울인가요? 콜린 파울인데 나중에 뭐 이제 국무장관도 했나?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내 자아를 내 주장에 너무 밀착시켜서 내 주장이 무너졌을 때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경계하라 그럽니다. 너무 밀착시키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주장에 자기 자아를. 그 다음에 격렬하고 고집센 논쟁들이 결국에는 상대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거나 내가 열이 올라 계속했는데 그 결말이 나로서 부끄럽게 되며 아마도 몹시 괴로우리라. 이런 그런 얘기. 그 다음도 재밌는 거 10번째 줄 밑에서 나는 손을 써보겠다고 했지 폐와 간에 담갔다고는 하지 않았다. 그 짐을 매겠다는 것이지 내 몸에 담겠다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쓰겠다는 것이 전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유념하여 볼 뿐 그 일을 품에 안고 다니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8번째 줄쯤에 영혼의 자유는 소중히 다뤄야 하며 정당한 경우가 아니면 저당 잡혀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밑에서 10번째 줄인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바쁘다는 것이 능력과 위험의 표식이다. 우리가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변호사 이야기를 할 때 누가 들어오면 항상 바쁜 채 한다고 그랬죠. 이런 표현 같은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에게는 귀찮은 존재이면서도 그만큼 남들에게는 도움 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아무도 자기 돈을 남에게 나눠주지는 않지만 누구나 자기 시간과 자기 삶은 나누어 준다. 이런 것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후하게 구는 것도 없지만 이런 것을 인색하게 아끼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칭찬할 만한 일이다. 돈은 아까우면서 시간은 안 아까운다는 얘기.
그 다음에 402쪽에 여덟 번째 줄점에 세상을 미끄러져 갈 일이지 거기 처박혀서는 안 된다. 쾌락마저도 그 10년에서는 고통스럽다. 너무 과하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05쪽에 보면은 이야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주제를 한정시키지 않고 한 10번째 줄점인가 405쪽에 절제 없는 원초적 정념으로 깨안깨하는 가짜 우정. 담쟁이 덩굴이 그렇듯 달라붙은 담장을 부스러지게 하고 무너뜨리는 식의 나른하고 분별 없는 우정. 가짜 우정, 분별 없는 우정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절도 있는 데다 유익하고 유쾌한 우정, 이런 세 가지 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의 바라는 인재상 이런 게 했을 때 누가 우리나라 교육학자가 기여하는 인간이라고 그랬죠. 자신의 삶, 가정, 사회, 국가, 인류에 이제 기여하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밑에서 여덟 번째 줄인가요? 405쪽에 얼마간 타인을 위해 살지 않는 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전혀 살지 않는 셈이다. 자기 자신의 친구가 될 때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가진 어떤가는 책무는 각자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자기는 정작 행복하고 성스럽게 살기를 잊은 사람이 남들을 그렇게 살도록 이끌고 훈육시킨 것으로서 할 바를 다했다고 여긴다면 그는 바보일 것이다. 내 생각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정작 자기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자연과 어긋나는 나쁜 선택을 하는 셈이다. 그 다음에 그러나 여덟 번째 줄인가요? 그러나 그것은 오직 부수적으로 빌려주는 것일 뿐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온당한 상태에 있을 일이며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되 억눌리지도 사로잡히지도 않아야 한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407쪽에 일곱 번째 줄에 어떤 일이고 우리가 그 일에 사로잡혀 끌려가면 그 일은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 법이다. 격앙된 열정은 한 번도 어김없이 만사를 그르친다. 반면 자신의 분별력과 자질만으로 일을 처리하는 자는 훨씬 즐겁게 임한다. 밑에서 열 번째 줄점에 철학은 우리에게 모욕받은 것을 대갚아주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분노를 피하라고 가르친다. 분노를 피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분노는 복수하려고 하는 시야를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두 팔에서 저절로 힘이 빠지게 만든다. (400) 408쪽 네 번째 줄에 탐욕은 자기보다 더 큰 방해자가 없다가 더 긴장되고 더 격렬하게 목표물에 다가갈수록 탐욕이 가져오는 결과물은 더 미미하다. 그것은 보통 아낌없이 주는 관대함을 가면으로 쓰고 있을 때 더 잽싸게 재물을 낚아채운다. 그 다음에 409쪽에 보면은 여섯 번째 줄에 어떤 것들은 그저 영혼 앞에 제시되기만 해야 하고 어떤 것은 영혼에 붙들어내야 하며 또 어떤 것들은 영혼 속으로 깃들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혼은 모든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지만 자기 자신만을 먹고 살아야 하며 정말로 자신과 관련된 것에 대해 자기 소유이고 자기 실체인 것에 대해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 자연의 법칙은 우리에게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가르쳐준다. hen자들은 이르기를 자연에 따른다면 누구도 헐벗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 자연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정했죠. 누구나 헐벗은 상태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처럼 자연에서 비롯하는 욕망과 우리네 상상력의 무질제에서 오는 욕망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끝이 보이는 욕망은 자연의 것이며 우리 앞에서 줄곧 멀어지면서 우리가 그 끝을 잡을 수 없는 욕망은 우리의 것이다. 재물의 빈곤은 치유하기가 쉽다. 그러나 영혼의 빈곤은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다음 페이지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습관은 제2의 천성이고 천성 못지않게 강력하다. 내게 습관이 된 것이 결여되면 나는 그것이 내게 결여된 것이라 여긴다. 각주 241을 있는 게 그게 이제 율리우스력을 그 기원전 몇 년부터 그 태음력을 쓰다가 바뀌었는데 카이사르가 바꿨죠. 그래서 그 율리우스력이라고 그러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니까 이게 1년에 365.25일 4년마다 윤년이기 때문에 400년에 100번의 윤년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400년에 100번의 윤년이 이상하네. 이렇게 거꾸로 얘기했거든. 그 400년에 100번의 윤년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실제 그 하루와 얼마 차이 나는 한 128년마다 1일 편차가 생긴대요. 근데 이게 8년 만에 1일 편차가 생기니까 이게 그때 기원전 거의 뭐 BC 한 40년, 50년쯤 되면은 그때부터 지금 15세기까지니까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게 그 그리고리우스 13세가 이게 안 맞으니까 이렇게 되면 자꾸 이 날짜가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부활절 시즌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400년의 윤년을 갖다가 3일을 뺀 거죠. 그러니까 97회만 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100년을 일반적으로 100으로 4로 떨어지고 100으로 떨어지면 윤년이 아니잖아. 대신에 400으로 나눠 떨어지면 윤년을 만들어 버리면은 결국은 윤년이 아닌 걸 만들죠. 그러니까 4의 배수가 그러니까 100의 배수가 되면 윤년이 아니고 4의 배수는 또 윤년이고 그러니까 세 번이 빠지게 되는 거죠. 97의 윤년을 둔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아마 3,300년마다 막 일일 편차가 생기나 봐요. 계속 하면. 이걸 그래서 됐다면 윤초를 두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정하겠죠. 이게 이제 그 프랑스에서는 1582년 10월 4일에 바로 시행한 거죠. 그러니까 열흘을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10월 4일 다음 날을 10월 15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이렇게 했고, 이게 교황 측에서 이걸 이니시에이트 했기 때문에, 로마 그 캐톨릭 반대되는 나라나, 뭐, 사이가 안 좋던 나라는 이걸 빨리 채택을 했죠. 러시아는 굉장히 늦게 채택했고, 우리나라는 1896년에 아마 시행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혼돈이 많이 생기겠죠. 특히 그 이자 계산할 때도 이런 거. 그 역사적인 사실이 다른다는 거죠. 같은 날짜인데 그렇지. 여기서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지금 몽테뉴도 뭐 좀 점진적으로 하지 왜 그렇게 급격하게 뭐 했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는 유년을 4년에 한 번씩 적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레고리오력을 쓰고 있죠.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면 그게 그렇게 적용이 됩니까? 그렇게 4년에 한 번씩 들어오게 되면은 네. 400년에 이제 백회의 윤년이 생기잖아요. 네. 이게 율리우스력이에요. 이게 율리우스력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400년에 100회의 윤년을 둔 게 아니라 97회의 윤년을 둔 거죠. 윤년을 세 번을 뺀 거죠. 뺀 게 어떻게 빼냐면은 4로 나눠 떨어지고 100으로 나눠 떨어지면 윤년이 아니고 대신에 400으로 나눠 떨어지면 다시 또 윤년. 그럼 3년을 뺀다. 3일을 뺀 거죠. 3일이 빠져. 그러니까 97회의 윤년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보면 4년에 한번 윤년한다는 것도 정확하게 시력이 맞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맞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를
거를 보면은 산일에 한번 윤회 두고 그게 이제 100년 되면은 윤회 아닌 거죠. 그러니까 400이면 25를 곱하면 25년 후에는 윤회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25번째 4년 뒤에는 100으로 나눠 떨어지면은 쉽게 100년에는 윤년이 아닌 거지. 4로 나눠 떨어지잖아요. 100은 윤년이 아닌 거죠. 100으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00년도 윤년이 아닌 거죠. 300년도 윤년이 아니고 근데 400년은 윤년이란 말이죠. 그래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맞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거의 그 오차가 실제 우리 태양력 그 오차가 그 3,000 몇백 년 만에 하루 정도 차이가 난대요. 이걸 중간에 또 우리가 보정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되겠죠. 이게 이런 걸 그 당시에 자연과학의 힘을 빌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정치적 행정적으로 이러려고 하면 무리가 많았을 건데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 뭐 이유가 그 시대에 있었어. 근데 이게 지금 뒤에 이 얘기 한 번 더 나오고 있죠. 와, 이렇게 급하게 변할 필요가 뭐 있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413쪽에 보면은 밑에서 10번째 줄점에 우리의 필요와 소유를 더 확장할수록 그만큼 더 우리는 우리를 운명과 역경의 타격 앞에 드러내놓게 된다. 우리 욕망의 무대는 가장 손쉽고 바로 인집에 있는 즐거움들의 좁은 테두리 속에 제한되고 한정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더욱이 그 궤도는 다른 어딘가에서 끝나는 직선이 아니라 출발과 도착의 두 지점이 짧은 윤곽을 그리며 우리 내부에 자리 잡고 거기서 종결되는 곡선이라야 한다. 법정 스님도 이게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다음 414쪽의 두 번째 줄에 우리가 하는 일 대부분 익살극이다. 온 세상이 희극을 공연 중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마땅하게 연기해야 하지만 그러나 빌려온 인물의 역할로서 연기해야 한다. 가면과 분장을 진실한 본질인 양 해서는 안 되며 남의 것을 우리 고유의 것인 양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414쪽의 밑에서 8번째 줄점에 보면은 명예를 아는 인간은 자기 직업의 악덕이나 어리석음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을 이유로 직분 수행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 그럼 자기 직업이 악덕이나 어리석음이 있을 때도 그냥 해야 되는가? 좀 그렇죠. 그것은 자기 나라의 관습이며 거기에 이로운 점도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타고난 운명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어쩔 수 없는 이게 이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의지가 아닌 강제에 의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면책된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것도 자기 그 직분상 어쩔 수 없이 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415쪽의 10번째 줄의 밑에서 자기 이성을 따를 수 없는 자는 정념에 빠지도록 두라. 방법이 없겠지. 이성이 못 따르면 정념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자신들의 관심사 너머로까지 분노와 정오를 연장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태도이지만 이것은 이런 정념의 원천이 어딘가 다른 곳, 자기 내의 사사로운 동기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416쪽 앞에 좀 내용이 나오면서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들은 공공의 정의와 이성과 무관한 사적인 감정으로 격앙된다. 그들 모두가 일치하여 전체 내용을 비난하기보다는 각자 자기 이익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두고 비판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417쪽의 세 번째 줄에
그들이 만일 어떤 변호사를 전무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그들 눈에 이 변호사는 말솜씨가 전혀 없는 사람이 된다. 본질과 다르게 감정이 판단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그 다음 어쨌든 그 카이사르와 폼페우스의 관계처럼 심각한 불안은 이런 얘기 해놓고, 이 불안은 그래 점잖았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 있었던 마리우스와 슐라죠. 여기는 신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안은 진짜 서로 죽고 죽이는 그 너무 심한 그 상태로 전개되었죠. 그 다음 10번째 줄에 419쪽. 우리 정님과 이익을 쫓아가느라 그렇게 넉넉고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 그 다음 디오게네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420쪽에 눈사람을 껴안고 있는 디오게네스에게 지금 한참 춥나요? 라고 물어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꿋꿋함을 측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스러움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고, 그 꿋꿋함을 측량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했다는 얘기죠. 그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420쪽에 8번째 줄 밑에서 내 일이 남들 일과 뒤섞이는 것을 부르피했으며 내 재산이 내 친척이나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어야 할 사람들의 것과 인접하게 되는 것을 삼갔다. 보통은 그런 데서 적대와 불화의 소지가 마련되는 법이다. 예전에 나는 카드나 주사위처럼 위험한 놀이를 즐겼다. 오래전에 그것을 그만두었는데 돈을 잃었을 때 아무리 좋은 낯빛을 하고 있어도 속으로는 여전히 쓰렸기 때문이다. 명예를 아는 인간이라면 모욕이나 기만을 가슴 깊이 느껴야 하며, 그 다음에 5번째 줄에 사심이나 감정 개입 없이 처리할 수 없는 없을 일들에는 음으로써 내게 강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개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피할 수 있는 건 피하지, 그냥 빠져가지고 허우적대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422쪽에 8번째 줄쯤에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움의 마력에 굴복하지 말라, 저항하고 거기에 맞서려고 노력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름다움을 피하라, 그것이 보이거나 그것을 만나게 되는 데서 달아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키루스 대왕의 희귀성을 완벽성을 이야기하면서, 희귀한 완벽성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포로가 된 저 유명한 판테아 여신 같은 미모의 대왕인 자기가 저항할 수 있을지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키루스는 그녀를 찾아가고 감시하는 일을 자기보다 덜 자유로운 자기 밑에 사람이겠죠. 다른 자에게 맡겼다는 얘기. 성령도 보면은 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 성이 욕망에 쓰러지거나 압도되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도 말기를 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24쪽에 4번째 줄인데, 자식들이나 명예를 노예 같은 애정으로 마음에 품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그것들을 잃고 난 뒤라도 여전히 담담하게 살아간다. 그 다음에 10번째 줄 중에 11번째 줄에 나는 내 감정이 동요하기 시작할 때 별다른 노력 없이 그것을 멈추게 하며 무엇이든 나를 짓누르기 시작한 것은 그것이 나를 휩쓸어가기 전에 내버려 둔다. 출발을 멈추게 하지 못하는 자는 그 흐름도 제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너무 소송에 시달리지 말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425쪽에 7번째 줄에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어쩌면 그 이상의 일까지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에게 조금 드러내는 것은 칭찬할 뿐 아니라 때로는 유익하기 때문이다. 426쪽의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인가요? 우리가 겪는 가장 심대한 소동도 우스꽝스러운 동기와 원인에서 비롯된다. 다음 옆에 427쪽의 네 번째 줄에 아직 배에 채비를 하는 동안은 그저 약간의 성찰만 필요하다. 그러나 당신이 배에 올라타고 난 뒤에는 모든 밧줄이 팽팽히 당겨진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갈 때는 처음은 곧은 줄기를 뻗지만 나중에는 좀 흔들리죠. 그래서 갈 때가 반대로 처신해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을 처음에는 그것을 이끌어가고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우리이지만 나중에 일이 일단 시작되고 나면 일 자체가 우리를 이끌고 휩쓸어 가니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밑에 여섯 번째 줄에 정념은 그 동기가 무엇이나에 비례해 늘 제어되는 것도 아니며 그 출발부터 무분별하고 격렬한 경우들도 들어있다. 어쨌든 이 원칙을 통해서는 상당한 힘의 저축도 또 열매를 맛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 원칙이라면 일찍 제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28쪽의 다섯 번째 줄입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길은 내적 고요와 이성을 자신의 목표로 추구하는 이들이 걷는 길과 대단히 다르다. (429쪽의) 네 번째 줄 마지막에 나로서는 정념을 절제하기가 어려운 만큼이나 그것을 피해 가기는 용이하다. 정념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마음에서 뽑아내 버리는 것이 더 쉽다. 이거는 뭔가 그래서 이게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고귀한 스토아적 무감각함에 이를 수 없는 자는 나처럼 인민의 아둔함이라는 품속으로 피해 올 일이다. 철학자들이 득성의 힘으로 하는 것을 나는 습득한 기질로서 하도록 스스로를 가리킨다. 폭풍우는 중간지대에 머문다. 이쪽과 아래쪽. 철학자와 시골 사람이라는 두 극단은 마음의 평정과 행복을 각자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 어중뜨기가 되면 더 힘들다는 얘기겠죠. 철학자가 되든지 아니면 시골 사람이 되든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에 한 8번째 줄쯤에 무엇인가가 아직 작을 때는 미처 그 안에 담긴 위험을 즉각 알아볼 수 없듯이 나중에 그것이 커져 있을 때는 더 이상 치료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병을 진단할 때도 그렇죠. 초기에는 진단이 어렵지만 치유는 쉽고 나중에는 진단은 쉽지만 치유는 어렵다는 거죠. 그 밑에 마지막 줄에 억누르는 것보다 이들 장애를 헤쳐나가기가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다. 아, 그래서 이게 억누르는 거구나. 처음에 아예 억누를 수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딱 중간에 431쪽에 가로 안에 왜냐하면 열성의 부족과 지혜의 부족은 서로 다른 두 가지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 표 433쪽에 8번째 줄쯤에 병은 느껴지지만 건강은 거의 혹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이건 지난번에 뭐 그런 말을 했었죠. 그다음 434쪽 야심이라는 것은 나쁜 거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줄에 야심이라는 이 질병은 아마도 알렉산드로스 같은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게 충만한 영혼에게는 허용될 만하다. 그 다음에 435쪽의 첫 줄에 맹성이란 그렇게 하찮게 싸구려 매푼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맹성은 희귀하고 본보기가 되는 행적들에 상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줄쯤에 어려움과 희귀함이 거기에 딸려 있지 않다면 어떤 좋은 행위에도 맹성이 따라오지 않는다. 또한 스토아 철학자들에 따르면 득성에서 나타난 모든 행위에 존경이 따르는 것도 아니니 그들은 눈꼽긴
늙은 장녀를 절제력으로서 상간 사람에 대해 심지어 인정도 해주지 않으려 한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새로운 패러그래프. 우리에게는 우리 처지에 적절한 즐거움들이 있다. 이대함에 주어진 즐거움을 붙들려고 하지 말자. 우리의 즐거움들이 더 자연스러우며 대지에 가까이에서 더 소박한 만큼 그것은 더욱 단단하고 확실한 것이다. 옳고 그름을 아는 분별력으로 그렇게 안 된다면 명예욕으로서 우리는 명예욕을 거부하자. 명성과 명예에 대한 이 저열하고 구걸하는 굶주림을 경멸하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비천한 수단을 통해 그리고 아무리 모욕적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게 동냥질하게 하니 음울전에서 구할 수 있는 이 영광이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식으로 영어롭게 되는 것은 불명예이다. 그 다음에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436쪽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이거 막 달리시게 돼. 뭐 바쁘신 일이 없어요. 바쁘신 일이 없는데 8시에 뭐 약속. 이게 이제 가속도가 붙어있는 것 같아요. 끝날 때가 되니까 대충 보면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금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야 될 내용들은 내가 그냥 줄을 꺼놓고 표시를 해놓고 한 번 더 읽어보는데 중국에서 어제 제가 안 읽었는가 읽으면서 그 할 일이 없잖아. 근데 글은 참 안 읽어지지. 나도 이 글을 이거 몽테뉴의 에세만큼 읽기 어려운 16쪽에 봅니다. 밑에 세 번째 줄에 자기 여사가 일하는 것을 보려고 아프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자기 여수를 써먹어 보려고 우리가 패스트에 걸리기를 바라는 의사가 있다면 매질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437쪽에 8번째 줄쯤에 나는 원래 댐댐이가 지혜로운 만큼이나 행복하기를 원하며 나의 성공이 내 활동을 통해서만큼이나 순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이게 그 다음에 437쪽의 밑에서 5번째 줄에 나는 어떤 원한도 어떤 정오도 남겨두지 않았다고 자신한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